2010년 1회. 자, 1번 다음 중 표준 고속도강의 조성으로 오른 거. 표준 고속도강 같은 경우는 1841형이죠. 18%가 텅스텐입니다. 그래서 1841 텅스텐형. 그 다음에 2번 금속의 일반적인 특성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전상과 연성이 좋다. 전기 및 열의 양도체이다. 금속 고유 강태를 가진다. 수은을 제외한 모든 금속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이다. 바뀌었네요. 액체가 아니라 고체 상태이죠. 고체.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알루미늄의 실리콘이 고용될 수 있는 한계는 공정 온도는 577도에서 약 1.65%이며 기계적 성질 및 유동성이 우수하며 얇고 복잡한 모래형 주문에 많이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은 알루미늄 실리콘 합금이죠. 실루민이라고 하는 거죠. 실루민. 3번이 되겠습니다. 실루민. 그 다음에 4번 서멧. 서멧 같은 경우는 소결 재료거든요. 그러면 다공질 재료, 클레드 재료, 입자강화, 입자강화 복합 재료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입자강화. 그래서 입자를 그래서 보통 그 산화물이나 탈화물 같은 입자를 그걸 금속하고 이렇게 혼합해 갖고 그 다음에 소결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키리점이란 얘기는 자기 변태가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물의 상태되다 T점의 자유도는 얼마인가. 자, T점은 여기를 말하는 거니까요. 자, 물이니까는 성분은 하나입니다. 물은 성분은 하나고, 그 다음에 조성이 T점에서는 수증기, 물, 얼음 세 개가 같이 존재하죠. T점에서는 세 개가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은 세 개가 됩니다. 그러면 n-p 플러스 2에 의해서, 그러면 n이 1이고 p가 3이고 플러스 2니까 그러면 자유도는 0이 되죠. 0. 그러면 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0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불변점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7번 동전 제조에 많이 사용되는 금속으로 탈색 효과가 우수하며 비중이 약 8.9인 것은. 자, 동전에 제조하는 거니까 주로 니켈의 구리가 좀 들어가고 뭐 그런 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니켈. 그래서 이제 구리로 쓰는 거는 이제 백동그라는 거지. 니켈 구리계. 그 다음에 8번 황동에서 탈하는 부식이란. 황동의 탈하는 부식은 황동 중에 있는 아연이 용해돼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죠. 그럼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탈하는 부식 억제하는 방법이 뭘까요? 억제하려면은 이제 주석을 1% 정도 첨가합니다. 그러면은 주석을 1% 첨가하는 것이, 그러면 이런 현상을 억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9번 금속을 냉각 가공했을 때 기계적 성질의 변화를 설명한 그쪽 옳은 것은 경도, 인장 강도는 증가하나 연신율, 단면 수축률은 감소한다. 냉각 가공하면 당연히 경도, 강도는 증가하고 맞고요. 그러면 이게 맞는 것 같으네. 그 다음에 진공 또는 CO의 환원성 분위기에서 용해 주조야 만들며 O2나 탈산제를 품지 않은 구리는. 자, O2나 탈산제 기타 다른 것이 없는 거거든요. 이제 뭐 진공유이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산소가 없는 무산소 구리 같네요. 무산소 구리. 탈산구리는 탈산제를 이용해서 한 거고, 전해인성은 정년한 거거든요. 정년이고, 그 다음에 전기는 전기 분해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설명이 있으니까요. 무산소 구리 같은 경우 이것이 거의 순도가 가장 높습니다. 얘가 이 무산소 구리가 순도가 보면 99.999%거든요. 그러니까 순도가 가장 높은 거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속의 응고 과정 순서로 오른 것은 처음에 일단 핵이 생성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핵이 생성되면 그 다음에는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응고 과정을 보면 결정 핵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성장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결정 입계가 형성이 되죠. 입계가. 그러면 결정 핵이 생성되고 결정 성장이 되고 1번이겠네요. 그 다음에 FEC 상태에서 날아간
나타나는 여러 반응 중 반응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장 높은 거는 포정 반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공정 반응이겠죠. 그 다음에 공석 반응. 그래서 포정 반응이 1495도인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공정이 43도나 48도, 공석이 723도. 요게 공석이 A환이죠. 그러면은 포정, 공정, 공석 1번이 되겠네요. 13번 다음 중 채심 입방자의 배수수. 채심 입방격자 BCC가 배수는 8이 되겠지요. 8. 요거는 FCC죠. FCC. 12는 FCC 또는 HCP입니다. HCP나 FCC도 배수는 똑같이 12래요. 그 다음에 14번 다음 중 니켈 F2계 합금이 아닌 건, 니켈 F2계 요런 계열은 거의 대부분 저런 계열이죠. 저기 니켈 F2계 같으면 불변강 계열이거든요. 그러면 전 인반이 니칼로이니, 그 다음에 플래티나이트 맞고요. 콘스탄탄, 이 콘스탄탄 아닙니다. 콘스탄탄은 니켈 구리 계열입니다. 니켈 구리에 구리가 좀 니켈이 55%, 구리가 45%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래서 주로 열전대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번 황의적은 선처를 용이하여 주입 전에 마그네슘, 셀륨, 칼륨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주철은 이제 구상기온 주철이 되겠죠. 그 다음에 16번 도면의 표준안에 기입된 NS라는 얘기는 비례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척도를 고려하지 않고 하는 거죠. 그러면 척도를 맞추지 않고 그런 거, 요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17번 기계절의 표시 중에서 SC, S 같은 경우는 탄소 강인데 C니까는 주조한 거거든요. 그러면 탄소 주강이에요. 탄소강인데 강인데 주조한 거니까 주강이죠. 주강. 얘가 강을 뜻하는 거고, 이건 주조를 의미한 거거든요. 주조. 그러니까 주조한 강이니까 주강이에요. 그럼 탄소용 주강으로 360은 이제 인장 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번 다음 중 회전 단면을 주로 이용하는 부품은, 회전 단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떤 면을 중심으로 이렇게 같은 면이 있을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거, 파이프, 중공축, 후크, 이게 이제 후크가 되거든요. 회전 단면 이런 건. 이런 거나 파이프나 중공축 같은 경우는 회전 단면이 아니라 그냥 단면만 하는 겁니다. 그냥 일정한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반 딱 자른 거죠. 회전 단면은, 그래서 보면은 90도 회전해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 그래서 바퀴 같은 거, 바퀴의 암 또는 림, 후크 이런 등이죠. 그래서 20번 다음 중 한국산업표준의 영문 약자로, 한국산업표준은 KS죠. KS. 요건 일본. 그 다음에 안시 같은 경우는 미국, BS는 영국. 그렇죠. 그 다음에 20번 다음 도면을 이용하여 공작물을 완성할 수 없는 이유는, 자, 한번 볼까요? 보면은 1번 치수 20과 25 사이에 5가 없기 때문에 20과 25 사이에 5 없어도 뭐 상관없죠.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거 1번은 아니고, 그 다음에 공작물의 두께 치수가 없기 때문에, 두께 치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없는데요. 그 다음에 공작물 하단에 경사진 각도 치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그림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여기에 T 얼마가 들어가 있는 거야 돼. 저 원본 그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T 얼마라고가 빠져 있네요. T, 예를 들어서 T10이라는 말을 하나 이렇게 넣겠습니다. T10, 그러면 공작물의
요런 요거를 빠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 넣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답이 3번으로 돼 있거든요. 공작물 하단에 경사진 각도 치수가 없기 때문에 요 경사진 부분에 여기서 요만큼의 그 경사진 부분이 없거든요. 그럼 경사진 각도가 없다는 얘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도 없다는 얘기.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라도 있으면은 경사진 부분의 각도는 몰라도 됩니다. 근데 여기 치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치수도 없고 그렇다고 각도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서 이렇게 가야 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거든요. 만약 요 치수가 있으면 요 치수 여기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쭉 이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 치수가 없고 그 다음에 각도도 없고, 각도라도 있으면 요 각도라도 있으면 각도만큼 해서 이렇게 쭉 근 다음에 요거하고 반드시 그으면은 딱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게 T라는 것이 요 바깥에 어디에 이제 T10이라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T는 두께를 의미하는 거죠. T10 또는 뭐 T5. T10이면은 두께가 10.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21번. 다음 치수 기입 방법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면에서 완성 치수를 기입한다. 자, 잠깐만, 여기가 그 다음에 단위는 밀리미터며 도면 치수에는 기입하지 않는다. 뭐 맞죠? 그 다음에 지름기 왈은 치수 수치 뒤에 붙인다. 아니죠. 치수 수치 앞에 붙이죠. R 얼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름이 10이다. 그러면 지금 요것처럼 R 뭐 10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름도 아니고 R은 반지름이죠. R은 반지름. 지름도 아니고 반지름. 지름 같은 경우는 지름은 파이로 표현하죠. 파이. 그래서 파이 1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치 뒤도 아니고 수치 앞에 붙이는데 파이는 지름, 반지름은 R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22번 기어의 치수가 50, 피처원의 지름이 200일 때 모듈 같은 경우는 지름을 이제 이수로 나눠야 된다. 그러면 지름이 200, 이수가 50이니까는 그러면 이렇게 넣으면 4가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가공 제품을 끼워 맞춰 조립할 때 구멍 최소 치수가 축의 최대 치수보다 큰 경우로 항상 틈새가 생기는 거야. 자, 구멍이 가장 작을 때보다 여기 구멍이고 그 다음에 이 안으로 집어넣는 축이 아무리 커도 여기 어떻게 되냐, 축이 최대 치수보다 구멍의 최소 치수가 더 큰 거니까 항상 여기가 헐거운 틈이 생기는 거니까 헐거운 거죠. 그러면 헐거운 끼워 맞춤에 해당되는 겁니다. 만약 꽉 조이는 건 반대입니다. 반대로 축이 가장 작을 때가 구멍 가장 클 때보다도 훨씬 클 때, 그럴 때는 이제 억지 끼워 맞춤이에요. 그래서 그런 때는 이제 젬대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24번 나사의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나사와 앞나사의 골지름은 굵은 실선으로 굴린다. 틀렸습니다. 가는 실선입니다. 골지름은 가는 실선이에요. 그 다음에 불완전 나사보의 끝 밑면은 45도 파선이라고 그런다. 끝선인데 사실 파선이 아닙니다. 이 가는 실선. 그 다음에 소나사의 바깥지름과 안나사의 안지름, 이거는 굵은 실선 맞습니다. 이거는 소나사는 바깥지름이고 안나사는 안지름을 갖다 굵은 실선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번 화살표 방향이 정면도라면 평면도는, 자, 이쪽에서 바라본 게 정면도면은 요 앞쪽에서 바라본 게 이런 쪽이 보이는 게 정면도죠. 그러면 평면도 같은 경우는 요렇게 보이겠죠. 요 위에가 보이는 거니까 요런 면, 요 면이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면이 보이고, 그 다음에 요 면이 보이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요 이렇게 모양, 그 다음에 요 앞에 이렇게 요 면이 보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지금 일단 이렇게 요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옆에가 이렇게 보이죠. 옆에도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옆에도 이렇게 보이는 거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이 되겠네. 그러면 이런 형태니까는 3번이 되겠네요. 3번 형태로. 안에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 3번 맞죠? 3번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26번 제동주에서 A3의 크기는 얼마인가? 자, 우리가 가장 알기 쉬운 게 A4는 210에 297이라고 아마 그
우리 어디 저기 뭐 A4 용지 파는 거 보고 그다음에 또 그 한글 파일 같은 경우 A4로 기본이 A4로 돼 있잖아요. 그거 보면 210에 297이거든요. 그러면 A3는 어떻게 나타나냐 이게. A4가 210에 297이잖아요. 그러면 A3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297을 여기다 그대로 적고 297. 그다음에 210을 1에 적을 때는 곱하기 2를 하는 겁니다. 곱하기 2. 그러면 420이 되겠지요. 그다음에 그래서 297 곱하기 420이 되는 겁니다. 그럼 297 곱하기 420이 돼. 또 A2를 적을 때는 A2는 또 420을 1에 적고 420. 그다음에 이거를 곱하기 1을 해서 여기다 이제 또 곱하기 1을 해서 여기다 적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27. 제3각법에서 물체의 윗면을 나타내는 거. 윗면은 아까 윗면은 이것처럼 평면도죠. 그래서 평면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8번 그림과 같은 내연식 열풍로 연소실에 해당되는 거죠. 이쪽이 송풍변이고 이쪽이 송풍이 돼서 온 것이 이제 이쪽으로 송풍이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자, 연소실은 이쪽이 연소실입니다. 저기 그래서 여기가 연소실이고 여기가 1번이 여기가 이제 축열실이 됩니다. 축열실. 자. 그래서 1번이 축열실, 3번이 연소실, 그 다음에 요 4번을 보고 이제 체커 그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쪽으로 열풍이, 이제 송풍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뜨거워져서 일리 들어가는 겁니다. 이쪽이 그래서 열풍 밸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번. 선강 일관제철법. 일관제철법이면 고로서부터 고로공장서부터 전로공장 그 다음에 아변공장이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틀린 것은 주원료는 고철을 사용함으로 원료 확보가 용이하다. 아니죠. 주원료는 저기죠. 철광석이잖아요. 고로를 쓰니까 이것이 틀렸네요. 뭐 나머지는 그러면 맞는 것 같습니다. 고로가스를 연료로 맞죠. 고로가스도 연료로 이용하죠. BFG니까 고로가스를 보고 BFG라 그러잖아요. BFG 연료로 이용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제선, 제강, 아변 시대를 다 같이 있는 거. 그 다음에 고로에서 생산된 용선이 이것이 이제 제강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강서 나온 것이 이제 아변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0번. 선철을 파면에 의해 구분할 때, 파면의 탄소가 흑연과 결합탄소로 되어 있으며, 파단면은 흰색과 회색이 섞인 얼룩무늬. 자, 흰색이 있으면 백선철이고, 회색이 있으면 회선철입니다. 그런데 섞여 있으면 반선철입니다. 반선철. 그래서 흰색이 있는 건 백선철, 회색이 있는 거는 회선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섞여 있는 거는 반선철이라고 한다는 거죠. 31번. 용광로의 고압조업이 갖는 효과. 고압조업이라는 얘기는 용광로가 이렇게 있으면 위로 이렇게 가스가 나갈 때 여기에 압력을, 이쪽으로 나가는 압력을 높게 하면 여기서 송풍 가스의 흐름을 좀 늦추는 거거든요. 흐름을 늦춰서 가스가 철광석하고 반응을 많이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출선량이 증가한다 맞고, 출선량이 증가하면서 코크스비는 감소하고, 그 다음에 연진도 감소되죠. 여기서 압력을 누르니까 좀 들러가고, 그 다음에 노정 온도가 올라간다. 요거는 이제 노정 온도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약간의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약간의 단점입니다. 31번은 이제 4번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32번. 다음 중 냄새가 나지 않고 가장 가벼운 빛에는. 자, 냄새가 나지 않고 가장 가벼운 거. 무게를 칠 때는요, 여기에 원자량을 보면 돼요. 헬륨 같은 경우는 2번이죠. 헬륨은 원자번호 2번이니까 얘는 원자량이, 둘이죠. 근데 얘는 SO2는 벌써, 두 개의 화합물로, 이렇게 화합물로 이런 거는 더 많으지, 원자량이. 그러니까 가장 가벼운 거는 헬륨이죠. 그리고 헬륨 같은 경우는 무색, 무미, 무칙입니다. 그 다음에 33번. 용광로 몸체에서 노복은 가장 지름이 큰 부분.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노구, 여기는 노흉, 여기는 보씨, 여기는 노상, 그렇게 표현하죠. 노상. 그 다음에 34번.
고로의 장입 장치가 구비해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은 조업 속도와 상관없이 최대한 느리게 장입해야 된다. 아니죠. 틀렸죠. 여기 최대한 느리게가 아니죠.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5번 고로 내에서 노내백 연화를 침식하여 노제 수명을 단축시킨가. 아연이죠. 광석 중에 아연이 많으면 요 아연이 뇌화물을 침식시킵니다. 티타늄 같은 경우는 밑으로 깔아앉아서 노상 보호용으로 쓰는 거지. 이건 노상 보호용. 노상 보호용으로. 노저 보호용이죠. 노상이 아니라 노바닥. 그러니까 노바닥 보호용. 그 다음에 36번 출선구에서 나오는 용선과 광재를 분리시키는 거. 용선과 슬래그를 분리시키는 거니까 광재가 슬래그거든요. 그러니까 스키머가 해당되겠죠. 스키머. 그래서 스키머는 용선과 슬래그를 비중차에서 분리한다. 37번 고루조 없이 장인물이 노안으로 하강함과 동시에 복잡한 변화를 받는데 그 변화의 일반적인 과정을 오르는 것은 자, 맨 처음에 예열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전 간접 환원, 직접 환원을 거쳐서 그래서 가열을 되면서 수분이 증발되고 그러면 예열이 돼서 수분이 증발되고 그 다음에는 환원 과정을 거칩니다. 환원은 간접 환원 거든요. 간접 환원, 뭐 직접 환원. 그 다음에는 가탄이라는 걸 돼요. 가탄을 하면서 가탄이 되면 농도논도가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용해가 돼요.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번 주물용선의 조업 조건과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주물용선은 주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주물용선 같은 경우는 탄소와 규소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탄소와 규소를 조금 더 많이 하려고 하는 조업이니까요. 풍량을 줄인다. 풍량을 좀 줄여야 탄소 같은 것이 가탄이 많이 들어가고 규소도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고열 조업을 한다. 맞습니다. 고열 조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강염기성 아닙니다. 염기도를 낮춰야 돼요. 이거는 낮은 염기도로 해야 돼요. 낮은 염기도로 해야지 강염기성이면은 염기성이면요 그 SI를 많이 빨아들입니다. SI를 이제 슬래그가 많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강염기성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염기도를 낮추기 위해서 SiO2를 많이 집어넣은 거거든요. SiO2를 많이 집어넣다 보니까 요 SI가 요 용선위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9번 다음 중 고로의 풍구가 파손되는 가장 큰 원인은 자 고로는 아까 고로 구조에서 이렇게 있을 때 노복 보시 요 부분에 이렇게 있거든요. 풍구가 여기서 바람을 불어넣는 풍구이기 때문에 자 대부분 그 여기서 쇳물이 흘러내리면서 이렇게 쇳물이 흘러내면서 많이 여기를 거치고 지나가거든요. 또는 여기서 이런 걸림 현상이 일어났다가 얘가 뚝 떨어지면서 이걸 탁 때리기도 합니다. 그런 현상이죠. 그러니까 또는 여기 이 자체에서 열을 너무 많이 받아서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파손 원인이 있으니까 보면요. 용선이 접촉할 때 맞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가장 큰 원인은 요겁니다. 얘는 수시로 계속 흘러내리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니까 수시로 계속 접해요. 이것이 1번이고 그 다음에 뭐 그 코커스가 접촉할 때 글쎄 뭐 이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을 때 이것도 영향은 있고 슬립을 일으킬 때 이건 슬립을 일으킬 때만 하는 거고 안 일으킬 때는 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문제가 용선 쇳물이 흘러내리면서 여기를 그거 달 때 그때가 가장 많이 파손된다 겁니다. 그 다음에 40번 철분의 품위가 54.8%인 철광석으로부터 철분 94%의 선천 1톤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철광석량은 자 광석량은 생산량을 품위로 나눠줘야 되겠죠. 생산량을 그러면 1톤이니까 선철 1톤인데 그 중에서 철분이 94% 있는 거죠. 그러면 1000kg 중에 94% 있는 거죠. 0.94가 있는데 그걸 품위로 나눠줘야 되니까 품위가 0.548로 나눠줘야 되죠.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1725 이렇게 나옵니다. 그
그다음에 41번 산업재해 원인을 교육, 기술, 작업, 관리상 원인으로 분류할 때 교육적인 원인, 교육에 받는 거, 받지 않아서 사고가 나는 거, 작업 준비가 충분하지 못할 때 이거는 관리에 해당되고, 작업 방법 이거는 뭐 기술 생산 방법 이거는 글쎄 기술적인 걸 때, 그다음에 작업 지시 이것도 작업 관리상, 그다음에 안전 수칙을 잘못 알고 있을 때 이거는 뭐예요? 교육을 잘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번이 되겠네. 안전 수칙을 잘못 받았다, 교육을 잘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42번 노항이 안정됐을 때 좋은 슬래그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노항이 안정됐다 그러면 좋은 슬래그가 그 슬래그를 보고 노항 상황을 보는데, 그래서 색깔이 회색이다. 요건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CaO 성분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좀 회색이 나와요. 유동성이 좋다. 뭐 맞고요. 유동성 좋고. 그 다음에 SiO2가 많이, 이렇게 되면 요거는 염기도가 조금 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aO 성분이 좀 많아야 돼. 그래야, 요 슬래그가 뭐, 다른 불순물 같은 것도 많이 빨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SiO2가 많을 때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43번. 고로 본체의 냉각 방식 중 내부 냉각에 해당되는 거. 자, 내부 냉각은 고로 안에 내화물을 냉각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스테브 방식이라 그래요. 스테브. 다른 거는 전부 다 뭐냐면요. 고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내화물이 이렇게 쌓여 있다 그래요. 내화물이 이렇게 쭉 이렇게 쌓여 있으면, 다른 거는 전부 다 요 바깥에만 냉각하는 겁니다. 바깥에 냉각인데, 스테브는 요 내화물 안쪽으로 이렇게 냉각수가 흘러가게 됐어요. 내화물 안쪽으로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내화물이 냉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 냉각에 해당되는 거 스테브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고로 내부를 냉각할 수 있는 거는 스테브하고 뭐 냉각반 방식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44번. 자, CaCO3를 주성분유로 하는 퇴적암. 그러면 석회석이죠. CaCO3니까 석회석입니다. 이것이 이제 분해가 되면 이제 CaO 성분이 나오는 거죠. CaO 플러스 CO2로 이렇게 분해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5번. 고로 내에서 광석의 직접 환원과 침탄 반응이 주로 이루어지는 거. 직접 환원은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비교적 높은 온도. 간접 환원 같은 경우는 아까 이렇게 고로가 이렇게 있을 때, 고로 구조가 이렇게 있을 때, 간접 환원은 요 노흉 요 부분에서 일어나요. 여기는 간접 환원. 근데 직접 환원 같은 경우는 요 밑에 온도가 높은 요런 부분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서는 직접 환원인데, 그래서 뭐 융착대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비교적 높은 온도인. 여기서 이제 또 침탄도 일어나면서 녹는 온도가 내려가는 거죠. 용융점이 내려간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6번. 분광석을 개상하는 방법이 아닌 것. 분광석은 가루 형태인 강석을 이제 덩어리로 만드는 거. 뭐 전로법은 이거는 제강 공정이죠. 제강 공정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괴성화하는 방법이 뭐 소결, 펠레타징, 단광, 입광법 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7번. 다음 중 적철광. 적철광은 Fe2O3이죠. Fe2O3. 얘가 적철광. 이거는 수분이 있는 거니까 수분, 갈이죠. 갈철광입니다. 갈철광. 그래서 얘는 갈철광. 그 다음에 Fe3O4는 자철광이라고 그러죠. FeCO3, FeO에 탄산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얘는 능철광.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조원료의 수입과 저장 및 불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야드 설비가 아닌 것은 리클레이머 뭐 저장 설비 맞습니다. 트레인 호퍼 이것도 맞고요. 신터는 소결 쪽에 있는 겁니다. 소결. 소결을 말하는 거 신터는. 그 다음에 49번. 자용성 소결광이 고려 원료로 사용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자용성 소결광이니까는 대부분 저런 겁니다. 자용성 소결광 석회석이 들어가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소개를 할 때 석회석을 집어넣고 해서. 자, 1번 페이얼라이트 함유량이 많아서 피환원성이 크다. 페이얼라이트가 많으면 얘는 피환원성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피환원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네. 요게 틀렸네. 1번이요. 그 다음에 50번 제철 원료로 사용되는 철광석의 구비 조건이 틀린 것은. 자, 철분 함유량이 높아야 되고 품질 특성 균일 입도가 적당 산화하기 쉬운이 아니라 환원이죠. 환원하기 쉬워야 되는 거죠. 틀렸네. 51번 다음 중 풍상의 윈드박스 바람 상자의 구비 조건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흡인 용량이 충분해야 할 것, 맞고 분광이라든지 퇴적하지 않는 형상일 것, 강판으로 필요에 따라서 자주 교체할 것. 자주 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거는 교체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늘 있는 거지요. 가만히. 그 다음에 52번 코코스로 가스 중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 중 많은 것부터 적은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자, 코코스는 COG지요. COG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수소하고 메탄이 가잖아요. 그래서 요거겠네요. 수소, 메탄 요거. 자, 여기에 지금 해설에는 고로가스 성분만 나와 있는데, 고로가스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고로가스는 BFG.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요거는 지금 COG라고 했죠. COG. 얘는 BFG. 여기다가 하나 더 적으면 저것까지도 같이 잘라두세요. LDG까지. LDG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LDG는 일단 CO 가스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CO2, CO2, 그 다음에 질소, N2, 그 다음에 수소. 이렇게 나오겠네. 이런 순위로. H2. 이런 순위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순서도 잘라두세요. 요 세 가지. COG는 수소와 메탄, 그 다음에 CO, 질소, 그 다음에 BFG 같은 경우는 질소가 가장 많고, 질소, CO, CO2. LDG는 CO가 가장 많고요. CO, CO2 이렇게 나가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이제 LDG를 보고 요거는 이제 전록가스라고 그러죠. 전록가스. 고로가스 BFG, 코쿠스가스 COG. 그래서 요 세 가지의 특징과 요거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번 고온에서 소결한 경우 원료 중에 슬래그 성분이 용융해서 입자가 슬래그 성분으로 단단하게 결합하는 것으로 특히 저용융질이 슬래그일수록 잘 나타나는 것. 자, 슬래그 성분이 용융해서 한 거니까 용융 결합이 되겠죠. 용융 결합. 확산 결합은 용융이 아니라 원자 그 입자가 접촉한 부분만 확산 현상에 의해서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요 용융 결합이 강도가 큽니다. 이쪽이. 그 대신 환원성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용융 결합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용융 슬래그에 의한 결합으로 강도는 우수하지만 환원성은 좀 떨어진다는 거죠. 확산 결합은 그 반대입니다. 환원성은 좋지만 강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54번 소결기의 속도를 PS, 그 다음에 장입 충후, 장입 두께를 말하는 겁니다. 장입 소결기 있을 때 여기에서부터 얼만큼 집어넣을 거냐, 밑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 얼만큼 집어넣을 거냐, 그걸 보고 장입 충후. 그 다음에 스탠드 길이, 여기 전체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화염 진행 속도, 여기가 불이 붙어서 이제 불이 다 꺼졌을 때, 불이 꺼진다는 얘기는 소결이 다 진행된 거거든요. 처음에 불 붙여서부터 끝까지.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화염 진행 속도를 FSL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소결기 속도에다가 여기 정입 충후를 곱하고 그 다음에 길이를 나눠줘야지. 길이당 나가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요것이 되겠네요.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5번 고로에서 선처를 1톤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철광석의 양은 대략 얼마인가. 자, 대략 품위가 보통 한 예를 들어서 뭐 60% 정도 친다면요. 보통 한 60%, 품위는 60%로 친다고 하면은, 자, 아까 목포량을 품위로 나눠준다 그랬죠. 그러면 1톤을 생산하려니까 품위가 0.2죠. 그러면 1톤을 1000kg을 1톤으로 나눠주면 대략 얼마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대략 한 1.6톤 정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1.5에서 1.7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품위는 대략 항상 요 정도 된다는 거, 55에서 63 요 정도 된다는 것만. 그 다음에 56번 소결 원료 중 조제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제 조제 성분 때문에 얘가 조제 성분, 얘가 이제 슬래그 성분이거든요. 얘가 용융결합을 하는 거예요. 얘가 용융결합. 자, 그러면 전 COG 같은 것이 증가하면 뭐 생산율은 아무래도 증가하겠죠.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MgO 같은 게 있으면 MgO는 아무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얘는 감소됩니다. 감소 틀렸고. 그 다음에 SiO2는 제품의 강도를 증가시킨다. 맞습니다. 그래서 조제 성분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CaO와 SiO2 성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Al2C나 MgO는 얘네들은 악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억제해야 되고 얘네들은 같이 충분히 많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7번 소결광의 낙하 강도 SI라고 하거든요. 낙하 강도. 요거 SI라는 거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낙하 강도 SI. 이거는 고로에 집어넣었을 때 고로에다 집어넣으면 광석이 이렇게 뚝 떨어지죠. 그때 어떤 높이에서 던졌을 때 이것이 깨지는가. 그러면 낙하 강도가 나쁘다. 그러면 고로 안에 들어가면서 깨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낙하 강도가 좀 커야 됩니다. 그래서 낙하 강도가 저하되면은 그러면 발생하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낙하 강도가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깨진다겠죠. 깨진다는 얘기는 분상 원료가 된다는 거죠. 도로 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상이 되다 보니까는 그러면 고로의 통기성이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2번이 틀렸네요. 통기성이 좋아진다가 아니면 통기성이 나빠진답니다. 바로 분율이 많기 때문에 분상 원료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통기성이 나빠지면 결국은 노황 부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58번 소결광 중에 철 규산염이 많을 때 소결광의 강도와 환원성을 어떻게 한다. 자, 철 규산염이니까 규산염 같은 경우는 SiO2 성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많을 때는 아까 요 위에서 뭐라고 했죠? CaO나 SiO 성분은 좀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라고 했죠. 강도는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용융결합 형태가 일어나거든요. 용융결합. 그러면 용융결합은 요 앞에서도 아까 53번에 할 때 용융결합 하면은 강도는 좋은데 환원성은 떨어진다겠죠. 그러니까 강도는 커지나 환원성은 좀 떨어진다. 58번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번 다음 드럼 피더 중 수직 방향으로 정도 편석을 조작시키는 장치는 자, 이게 이제 경사판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드럼 피더는 드럼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서 물체가 흐를 때 이렇게 여기서 이제 CFW가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원료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 들어가면 요 드럼을 거쳐서 또 떨어집니다. 그때 여기에 경사판이 있어요. 경사판을 갖고 여기에 여기 이제 그 소결 팔레트가 있거든요. 소결 팔레트가 있는데 팔레트로 얘가 여기에 편석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쌓일 건가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로 조절해서 여기 편석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 편석을 해야 되거든요. 수직 편석이라는 얘기는 이쪽으로 이렇게 쌓는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아래쪽은 뭐 아래쪽에 입도하고 위쪽에 입도하고는 뭐 전혀 틀리게 이제 이렇게 수직 편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경사판이다. 그래서 수직 장입이 되도록 조절하는 것이 이제 경사판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60번 소결기에 극방하는 원료의 소결 반응을 신속하기 위한 조건이 틀린 것은 자, 입도는 작을수록 소결 시간이 아니죠. 입도가 작으면 소결 시간이 더 길어져요. 통기성이 나빠서. 그래서 가급적인 미림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미림이 많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